법령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우리 시험에는 희한하게요, 103조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예전에는 103조가 무조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문제가 꽤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보시면, 자, 1번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보시면, 첫 번째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법률행위니까요, 경면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경면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공정해야 되잖아요. 불공정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현저한 불균형은요,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요건, 공박이라든가 경솔이라든가 무경험 같은 것으로 참작해가지고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7번 증여 계약이죠. 그럼 증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정성 여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반사회 질서, 이거 뭐라죠? 불법이라고 했죠. 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다. 불법 조건이 결부가 되죠. 그러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4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증여, 그 다음에 무상행위, 기부행위 다 똑같은 거예요. 증여, 대가관계 없이 무상행위, 기부행위 똑같아요. 여기 증여 계약이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여죠. 대가관계 없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무상증여죠. 무상증여 똑같은 말이죠.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나요 시험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언제다? 행위를 한 때.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법률행위 할 때 그러면 되는데요, 그 행위를 한 때. 왜요? 조금이라도요 속여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알겠죠? 그 법률행위 할 때. 계약 체결 당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법률행위를 한 때 그러면 되는데요, 굳이요 여기다 그걸 빼고요 그 행위를 한 때 뭐 이렇게요, 그럼 뭐 애매하긴 하죠. 여기는 좀 이게 정확하죠? 여기는 뭐라 하죠?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한 번씩 보면 다른 거 절대로 보지 않아요. 뭐 답을 맞춰. 어떤 상대들은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지나가면 저리 가래. 자꾸 저리 가래. 알겠죠? 나는 그 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맞냐 보는 것이고, 내가 딱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이 40분이야.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40분 지난 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분은 풀어야 돼,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언저리 38번에 39번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40번 이상, 40번 언저리에서 풀고 있어야 돼. 나는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몇 번 풀고 있는가 보거든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내가 문제를 냈어도 그걸 안 보여요. 아니,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해서 봐야지 보이지. 누가 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이렇게 봐야지 안 돼.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이렇게 쓱 보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풀고 있는지. 그래서, 근데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시험지를 숨겨. 다 뿌는지 아나 봐요. 뭘 숨길 필요는 없죠. 어차피 10월 30일 다 드러나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숨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볼 때 보면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다 그어놨어. 다. 여기서 뭐지 하지? 좋아, 줄 그어 왔어. 여기서 왔으면 여기서 뭐지 하지? 여기서 뭐지 하지? 더 가가지고 여기까지 다 해. 여기까지 다 채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풀다가 여러분 방지턱 있죠. 방지턱이 딱 솟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가 중요한 말인지. 근데 그것은 혼자 글을 읽으면 잘 안 나타나요. 알죠? 강의를 먼저 듣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어떤 분 보면 여기가요 법률행위가 이미 나왔는데 뒤에를 열심히 걷고 좋아요. 알겠죠? 연필을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연필이요. 알겠죠? 색깔이 안 좋으니까요. 자, 법률행위시 이렇게. 여기 또 나왔네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그래, 법률행위시가 사후에. 이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딱 나와. 법률행위 기준한다. 여기 아마 법무사는 뭐라 될 거예요. 여기. 법무사 아니면 법률행위시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사후에. 그건 필요 없죠. 언제를 기준하니까 법률행위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경매 됐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 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항상 이거요,
이게 항상 궁박은 본인인데 이 궁박은 대리라든가 경솔은 본이라든가 이걸로 꼭 얘기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은 모두 구비될 필요는 없다.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은 누구? 경솔은 대리인. 하나 얘기하면 잘 안 되죠. 경솔, 무경까지 얘기해줘야 되는데요. 항상요 궁박은 본인이고 경솔, 무경까지 얘기해야지 대리인데, 무경은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죠?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요, 알겠어요? 자, 60번은요 그래도 합격하고 그러면요 목소리가 제일 커요, 알겠죠? 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을 알고는 뭐란다? 인식.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는 의사가 뭐다?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폭리. 이렇게 시험에 나와. 뭐라 하냐면 폭리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돼, 안 돼? 안 돼. 자, 추인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되지 않는다. 알겠죠? 추인 안 되는 거 103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 추인되는 거 첫 번째 뭐다? 107조, 108조. 두 번째는 뭐다? 의사 무능력. 세 번째는 차고 등으로 뭐가 된 후 취소한 후 무효행위 추인. 취소한 후 그러면 무효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불공정이요.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불공정. 그래서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다 나왔죠? 또 나왔어? 여기요? 또 나왔대요. 세무사가요.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있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103조잖아요. 103조하고 104조잖아요. 103조는 주관적인 필요 없고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요. 104조는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어야 되죠. 무슨 알겠죠? 103조, 104조는 여기요.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어야 되고 여기는 객관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주관적인 요건이 없어도 그러면요. 주관적 요건이 없으면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객관적인 요건만 있다. 103조는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4조가 안 돼도 103조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조는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이뤘다. 현재 균형을 이뤘다. 불공정이죠.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요 궁박하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 현재의 균형을 이뤘다. 객관적 요건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을 주관적 요건이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요. 무료 강의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이제 무료 법률행위 해석을 보면 법률행위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설명하려면 이것은 아주 복잡해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안에서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게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가 의사가 뭐죠? 생각이죠. 내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보면요. 되게 싫은데 나는 널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같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 종종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들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표시를 들어요? 표시를 보통 듣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게 되죠. 그래서 표시대로 유효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라 한다? 표시행위의 뭐다?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의사표시가 다를 때요, 이 표시를 예외적으로 표시를 뭐로 볼 수 있다? 무효. 표시를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표시는 의사는 나죠. 나니까 뭐다?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의 무슨 의미요?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금 누가 있는 거죠? 보통은요 다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칙은 의사 표시가 달라도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거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의사와 표시가 다르면 표시대로 일단 유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를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시가 무효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하는데 이 의사주의는 딱 두 가지예요. 누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그 다음에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란 말이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가지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무슨 뭐 해석을 할 때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거리를 할 때는 누가 꼭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혼자 짓거리는 걸 그 짓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았다 가죠.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내 마음속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요? 표시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무뚝뚝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뚝뚝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지 너 생각이 뭐냐 우리 자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사를 모를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효과의사라고 있는데요. 이 효과의사는 다른 말로 죄송해요. 표시행위요. 표시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효과의사는 뭐라 하죠? 효과의사? 이것은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말을 쓰죠. 뭐 진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요. 효과의사 또는요 진이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똑같고 이 말들이 다 똑같은 것이죠.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은 여기서요 해석에 관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2020 여기요 20년 때요 해석에 관한 것이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알겠죠? 분명 해석이요. 그럼 보면 지금 우리 시험에 보면 여기 앞에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뒤에 부분 갈수록 좀 자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2020이죠. 2019년 거를 이제 한 해 더 전에 걸 풀어보면 반대로 문제가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제가 많이 됐던 것은 그 전에 해는요 출제가 적게 됐던 거고요. 지금 여기 출제가 적은 것은 앞에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출제가 좀 많았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출 문제로 분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 나오고 어느 부분 안 나오고 이게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은 계속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치 정도, 3년에 4년치를 딱 보면은 이건 완벽하게 책을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1하고 지금 2020이고 2019년 보면은 완벽하게 민법을 한 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018년하고 2017년 보면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딱 보면 많고 적고 아주 눈에 두드러져요. 아시겠죠? 어느 해는요 전세권에 관한 문제가 지문이 몇 개 안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전세권에 관한 지문이 엄청나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보시면 69번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다. 봐봐. 문서가 뭐예요? 문서는 의사의 표시예요. 항상 해석은 의사 아니면 표시밖에 없어요. 문서가 뭐예요? 표시지 뭐예요?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형, 묵시형, 약정이 약정은 뭐예요? 약정은 의사의 일치잖아요. 의사의 일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재 내용과 기재 내용이 뭐죠? 표시하고 기재 내용은 뭐죠? 표시죠. 표시와 다른 사실, 의사,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표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 없으면 표시고 표시 없으면 의사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먼저예요? 표시가 먼저예요? 의사가 먼저예요? 표시가 먼저예요? 여러분 봐봐. 항상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기 결정의 원칙, 자기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표시에 대해서 뭐를 책임을 지죠? 이걸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학원에 보면요, 학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우리가 학원 문 처음 열었을 때 있죠, 그때 상담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그 전화번호 이렇게 쭉 눌러보면 해년에요, 해마다요 2번씩은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분은 다 뭐만 하는 거죠? 계속 의사결정을 열심히 집에서 하시는 거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죠. 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결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단계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것을 결정한 것을 표시해가지고 학원에 앉아있을 때 이제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표시했을 때 결정이 1차적이고 표시가 2차적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가? 기분 나쁘게 의사가 결정됐으니까 기분 나쁘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상대한테 말을 했는데 나는 꼭 그런 뜻이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먼저 결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보면 누구한테 따지러 갈 때 보면 말이 좋게 나와요? 먼저 욕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오면 그거 왜 그래요? 이미 그 사람 따지러 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갖 잡생각이 쟤를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보자마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그럼 깨갱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자기 결정을 밖으로 표시하는 거지 표시해놓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두 사람 간에 의사가 일치했다 그럼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 결정이 없다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표시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럼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의사는요 두 사람 간에 합의한 대로 가는 것이고 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알겠죠? 표시는 누구한테 하니까요? 상대방한테 하니까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보시죠 이제. 자,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 뭐죠? 나왔죠? 그래서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적인 경우 사실은 간섭은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령 해석이요? 그럼 법령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목, 사, 임신 아니에요? 목사, 이런 말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목적,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그 지역의 풍습. 그 다음에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원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의사의 합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먼저 합의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제일 먼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도다 그러면 그리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지 않을 때 사실인 간섭,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다?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면요 법률행위 해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해석 권한은요 언제나 법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법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계약 특약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매도인이 해석하는 대로 따른다.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대로 간다? 그것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일필제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지적공부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적도죠? 지적도요. 그래서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소유권을 보면은 현실 경계 필요 없어요. 지적도상의 경계, 공부라고 하는 건 지적도를 얘기해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사실상 경계와 다르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요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매매를 한 것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그래서 지적도가 원칙이다. 현실 경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서 목적물과 대금이 하나 나왔죠. 이 목적물은 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대금은 뭘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확정성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잖아요. 이행기까지. 목적 확정은 이행기까지고 계약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죠? 어디까지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래서 매매 대금의 액수를 1개월 후에 시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러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유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은 봐봐. 법률의 해석이란 말을 썼죠. 항상 여러분 법률의 해석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그래서 아무 말에서 우선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표시를 뭐라 그러죠? 표시를 다른 말로 뭐란다? 표시행위죠. 표시는 상대방의 입장이죠. 주관적, 객관적이다. 그래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표시란 말이 없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원칙은 뭐다? 아무 말이 없으면 표시로 가. 그래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의사. 봐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 관계없이 의사 필요 없다잖아요.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여기 의사 필요 없다고 돼 있네.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행위에 따라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구하고 누구만 살아? 의사하고 표시만 살아. 의사 필요 없다잖아요. 그럼 표시한테 가봐야죠. 그래서 의사 관계없이 알았어. 그럼 표시대로네. 표시를 다른 말로 뭐란다? 표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시 행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75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뭐라고요? 합치된 의사 그랬죠. 합치된 의사 그러면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가? 근데 이것과 달리 그랬네. 의사와 달리. 두 사람의 합의된 의사와 달리 잘못 기재했대. 잘못 기재는 뭐죠? 잘못 표시했대. 의사가 합치됐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죠. 1차적으로 뭘 봐라? 의사. 두 번째는 뭘 봐라? 표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사인데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 뭐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1차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죠? 여기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럼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여기 봐봐. 여기 양심 있으면 봐봐. 여기 의사가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사 표시가. 그럼 원래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라는 것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죠. 그러면 의사주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주의란 말은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의사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죠. 표시는 무효가 되니까 의사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표시밖에 없는데 말을 잘못했어. 말을 잘못했는데 의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는 말을 잘못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여러분 지구상이요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대로 가재. 그러면요 뭐는 표시는 필요가 없죠. 의사란 말이 없어. 그럼 무조건 뭐로 간다? 표시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내가요 내 마음을 알았어.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표시가 무효래.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 그러니까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가 돼야 돼? 표시가 무효가 돼야 돼.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어야 돼?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야 돼.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자 이제 봐봐요. 잘못 기재했는데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 날인했다.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가 무슨 토지? X토지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렇게. 간단하죠. 자, 갑과 을이 X토지 합의했죠? 잘 봐봐. X로 합의했죠. 그럼 합의로 가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일차적이니까. 잘못해가지고 Y토지로 잘못했죠. Y토지로.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면 뭐는 무효? 표시는 무효.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알겠죠? 표시가 무효? 그럼 뭐대로? 의사대로. 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표시가 잘못됐죠? 그러면 의사대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자, 계약서에 X 똑같아. 계약서에다가 봐봐.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계약서는 계약서 뭐죠? 표시잖아요.
표시는 X로 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Y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잖아요. 알죠?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요. Y 토지 합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순서는 다 X로 하는데요. 뭐 이런 말이 있나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Y 토지 합의가 있죠? 무슨 토지 계약 성립에? Y 토지. 그래서 이따가요. 계속 X토지만 계약 성립했는데요. 문제 우리 지금까지 모의고사는요. X토지만 성립했는데 Y 토지 성립이니까 헷갈려가지고 여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Y 토지 아닌데 X 토지. 알겠죠? 골치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무슨 토지? A 토지로 쌍방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 A 토지에 대해서 목적물 삼았단 말은 의사의 일치가 있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뭐대로 여기 있다? 의사대로. 무슨 토지? A 토지에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했다. 그렇더니 반드시 B 토지는 무효다. 됐죠? 그 다음 매매 계약은 A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B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니까 뭐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니까요.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간단하죠? 이렇게. 자, 79번요. 재밌는 말이죠? 좀 길으니까요.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인식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서로가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과 다르다. 표시한 문헌과 다르더라도 이 사람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는 A인데 표시는 B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르더라도 뭐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A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 딱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지문이 하나죠? 지문이 두 개예요 지금.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인식을 똑바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서로가 생각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다고 돼 있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란 표시주의 원칙은.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죠. 왜요? 표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표시주의를 무슨 해석이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수로 간단하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요. 법원행정고시죠.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글을 그냥 읽으면 법률의 해석을 글을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읽으면 법률 해석하면 읽어봐. 말이 다 똑같아요. 알죠? 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보면 80번을 보시면요.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진이는 뭐죠? 진이는 의사죠. 의사는 뭐죠? 효과 의사죠. 효과 의사를 말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죠. 이 의사를 다른 말로 진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의 진심은 뭐야?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적에서 진심이 나오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진심이란 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법에서 진심,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할 거죠. 그 생각 아까 말이죠. 먼저 의사가 결정되고 결정한 것을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사, 생각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이게 아니라고.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항상 법정 영화 많이 보면 진이란 말을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갑이요 을을요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술서는요 스스로 쓰게. 이러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고문하고 내가 써주고 나서 사인하라고 했죠. 요즘은 그럼 큰일 나요. 고문하고 나서 쓰는 것을 자기 손으로 쓰게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쓴다?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법정에 가서 다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쓰죠. 일단 쓰고 나서 이건 판사한테 가서 내가 호소해야지 이렇게 하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요, 내가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재판할 때 이제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물어보죠. 이거 본인 쓴 거 맞습니까? 물어보죠. 본인 쓴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썼냐고 물어봐야지. 내가 이제 딱 준비하고 있죠. 너 이제 죽었어. 이제 판사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너가 그러니까 고민해서 내가 썼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판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들어가 버려.
그럼 판사가 봤을 때 어떡한다? 아, 자백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한다? 사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는요, 황당스럽죠. 한 번 더 물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뭐죠? 너가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으로 했고, 물고문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총장 아시죠? 전두환이가 그 하수인들이, 그것도 사병들이, 육군에 별이 4개잖아요. 별 4개짜리 그 사병들이 뒤로 거꾸로 해놓고, 수건 씌워놓고 물 본 거 아니에요. 물을 보니까 물이 이렇게 이속 들어오니까 물을 이렇게 이속 마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소흡도 못 하니까 나중에요, 절도한대요. 절도하면 또 깨워가지고 또 물 붓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장군이 사병들한테 당하니까 이제는 뭐 인생 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해주고, 내란 수개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알았다고 사인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튼 밝혀지죠, 다. 그런데요, 아무튼 그걸 우리는 뭐란다? 진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거 아니라고. 진정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이는 진정한 의사, 그게 아니라고. 알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가지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이렇게도 나와. 이게 2가지라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81번 봐봐요.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만 하나만 딱 뗐잖아요, 지금. 여기는 2가지인데 이거 하나만 딱 뗀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요. 잘 보시란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지금 이게 여기 한 문제고 여기 한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노무사는 둘 다는 묶은 것이고, 행정사고, 그 다음에 세무사는요, 서로가 다르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2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와 명백하게 사교적인 농담.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의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제3자 봐.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107, 108, 109, 110이 똑같아.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이라고 그랬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인지 따지지 말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해. 누구든지니까. 여기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과실이 있는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는 추정이 돼.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봐. 그러면 선의일 때는 제3자가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는요, 표의자가 입증을 해. 뭐라고?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고? 악이라고. 그럼 표의자는 뭐라고 입증해요?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고? 악이라고 입증한다. 악이라고. 그래서 표의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에서 표의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 3가지. 뭔가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108조 이 3가지의 경우는 3가지. 그것은 무효를 누가 막 증명책이란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또는 표의자라고도 나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나올 거라고.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자,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요, 우리가요 먼저 5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신군부예요. 전두환 정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봐봐, 판단했다,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강박을 당했어. 강박에 의하여서 아마 증여하기로 하고, 말을 잘 봐야 돼. 하기로 하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생각이 진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출금 명의.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는 거. 만약에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어요.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스스로를 뭐란다? 자의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이 다섯 가지를 지인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지인이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다섯 가지 시작. 뭐냐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자,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진 않았어. 이건 진이다 아니다. 진이는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다. OX, X.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진이는 뭐가 진이다?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생각.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판단은 뭐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지인이 있는 이렇게.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비지인이 표시는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게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 누굴 필요 없다? 뭐가 실을 필요는 없다. 이거 뭐야? 여기 했는데 여기요. 두 번째요.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강박을 당했어.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박을 당했다는 뭐예요? 불법적 해약을 고지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 대출금 명의. 대출금 하나 둘 세 개 연속 나왔죠?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자. 재밌는 말이 여기 봐봐.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예요? 진이죠. 진이가 없다고? 없다. 뭐라고 그래요?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여기 항상 이렇게 뭐 진이 있는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비진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따라서 비진 표시가 아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약. 봐봐. 고지된 해약이 뭐예요? 강박이죠. 강박. 우리가 강박을 뭐라고 그래?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고. 취소는 뭐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갖죠. 이건 잘 안 해요. 해악 고지. 그러니까 고지된 해악이요. 해악 고지잖아요. 이 말은 강박이란 말이잖아요. 강박의 경우는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뒤는 안 읽어봤지만 일단 암기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고지된 해악이 해악 고지가 고지된 해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악 고지가 바로 뭐죠? 강박이란 말이고 강박은 진이 있는이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란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말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겠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뭐죠? 어쩔 수 없이 이 말의 뜻이 뉘앙스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렇지 않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보는 것도 좋고 해악의 고지죠. 고지된 해악이죠. 이 고지된 해악을 말한다? 강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강박의 경우는 뭐다?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강박은 세 가지로 나와. 강박이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별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딱 봐도 민법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점수가 바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뭐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잘 봐봐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을 우리는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자,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표의자죠. 표의자가 뭐냐?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그럼 비진이 표시했는데 이 상대방이요, 갑이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효가 돼. 한번 봐봐요. 여기 굴로자가 누구다? 굴로자를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해사를 말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방침이 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왜? 해사가 굴로자인 갑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 그랬다 이 말이. 사직서를 내. 알겠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근로자가 비진이 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해사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고, 사직의 의사 표시는 뭐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 표시에 해당하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렇게 됐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해사의 경영마치 말고 또 뭐라고도 표현한다? 해사의 경영마치 아니고 또 뭐라고 표현해? 이 해사를 뭐라 한다? 해사 사용자의 뭐? 오케이. 지시 또 강요. 이렇게.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 사용자가 뭐죠? 상대방이죠. 해사의 경영마치 똑같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비진이 표시해당.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요. 이것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해? 무효에 해당하는데, 무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진이냐 비진이냐를 물어본 것이잖아요. 일단은 뭐다? 비진이 표시이고 유효인 것이다, 무효인 것이다, 무효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공무원의 사직에, 이런 봐요. 우리가 공무원은 일개인이죠. 일개인이니까요. 공무원을 말한다?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디다가 사직의 의사표를 낸다? 국가기관. 국가한테, 그건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죠. 공법행위.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을 사인의 공법행위다. 우리 민법은요, 민법의 규정은 뭐죠?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우리 민법은 사법이고 실체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럼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뭘 한다?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해. 언제나 표시대로. 그러니까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그럼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잖아요. 이러면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약간 다르단 말이죠. 알았죠? 자, 비리 공무원이죠. 이거 앞에가 이러면요, 비리 들어있으니까 이러면요, 비리 공무원. 그러면요, 그것은 사직의 공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뭐 한다? 사직할 의사가 있어서 없었다고 나오죠. 필요 없어. 공무원은 무조건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알죠? 표시.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이게 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전두환 정권이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계속 이제 소유가 있고 데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걸 착수를 하죠. 착수를 하는 것은 이제 뭐죠? 강주 사건, 강주요 민주항쟁을 일으키, 먼저 사실 강주가 먼저가 아니고 마산하고 부산이 있잖아요. 그쪽이 원래는 뭐죠? 민주화의 성지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가장 많은 소유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주로 그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점에 오른 것은 이제 강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강주가요, 마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지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산하고 있잖아요. 부산이에서 그랬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오다가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뭐를 하냐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지 국정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박정희 정권 할 때도 그렇게 피로감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행정고시를 보면 5급이었어요. 5급. 3급. 옛날 행정고시 학교하면 3급이었어요. 우리 급수책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요. 그렇게 뭐 공무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는요. 3급이었는데 이것을요, 어떻게 했냐? 5급으로 늘렸어요. 여러분요, 3급을 5급으로 늘리면 2계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어마무시한. 두 번째는요,
3급 이상, 그때 당시 3급 이상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다 받았어요.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그랬어요. 일괄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다 선별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머지 사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표를 다 수리해버리고 나머지는 사표 수리를 하고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단 지지자들은 그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조금과 적대시하거나 뭐 기존에 있었던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사표를 냈는데 나는 내기 싫은데 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다시 복직시켜달라.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층이 엄청나게 두터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보면은 사실 행정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아마 외국에 비해서 아마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많아? 안 많대. 고개를 흔들어. 오, 그게 좋아. 많잖아. 그런데요, 이 공무원을 이때 전두환 정권 있을 때 엄청나게 눌린 거죠, 이게.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그 정권 때 내가 채용됐으니까 그 정권을 어떻게 지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리 공무원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보다 색한 후배들이 다 자기 상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죠, 이건. 그 다음에 민법은 공법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대리인이죠? 항상 있잖아요. 대리인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리인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는데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항상 이러면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 제3자 이익을 위한다, 이 말이 딱 나오면 그건 대리권 남용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통정의 표시는요, 제3자가 어떻게 되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